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주부입니다. 거의 이곳 사연을 매일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유복 자녀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죠. 매서운 추위가 한창인 어느 날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로 아빠는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의 비보를 듣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쓰러지셨고, 그 충격으로 저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1.9kg이라는 작은 체구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흔하지 않았다는 인큐베이터에서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돈 때문에 살던지 보증금도 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 후 오갈 곳 없어진 엄마와 저를 살려준 것은 아빠와 친했던 현장 동료들이었는데요. 엄마는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했지만 아빠 동료들의 도움으로 건설 현장에서 밥을 짓는 한밭집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거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민 끝에 저를 외갓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3, 4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매번 바뀌는 건설 현장 때문에 한밭집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다른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하시는 중에 얼핏 보기에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여자분이 도배하는 것을 보고 저거다 하고 무작정 도배 일에 뛰어드셨어요. 당시 엄마는 아마도 도배는 기술직이고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듯 했죠.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일하는 모습에 더욱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도배 일을 배우고 싶었다고 훗날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 후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한밭집 일을 계속하셨어요. 오후 늦게부터 저녁까지는 그 여자분을 따라 도배와 미장일을 배우러 다니셨는데요. 처음엔 기술이라 그 여자분이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나 봐요. 하지만 엄마는 죽기 살기로 그분에게 매달리셨대요. 저희 모녀의 사정을 다 들은 그분이 엄마의 간절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희 모녀에게는 은인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어엿한 도배와 미장 기능사가 되셨고, 일을 가르쳐주신 여사님도 엄마의 열정과 또 꼼꼼함에 놀라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사님과 고정적인 파트너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절실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던데 엄마는 조금 과장해서 마치 도배와 미장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을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제가 중학교에 갈 무렵에는 여사님의 권유로 작은 가게를 여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자기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이 되었던 거죠. 비록 큰 규모도 아니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기술자도 많지 않았지만 일단 손이 빠르고 꼼꼼한 엄마는 혼자 여러 명의 몫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었고, 이런 일은 인건비가 공사대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엄마에게 일을 맡긴 고객들은 좋아하시며 여기저기 엄마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덕에 엄마는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바쁜 엄마를 돕기 위해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눈에는 철이 빨리 든 딸이 안쓰럽게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죠. 엄마의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마의 성격은 나날이 괄괄해지고 여장부가 되어 가셨어요. 어릴 적 외할머니에게 듣기로 엄마는 결혼 전까지 그렇게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거친 현장에서, 그것도 건장한 남자들과 섞여 일을 하다 보니 엄마의 소극적인 성격도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크면서 무엇보다 엄마에게 고마웠던 점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도 언제나 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퇴근 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셨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항상 첫 번째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저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영아, 엄마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 지영이 잘 키우고 싶어서야. 지영이가 다른 집 딸처럼 엄마한테도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면 엄마는 좋겠어. 세상에 굳은 일은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예쁜 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일이야. 에이, 싫어. 엄마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무슨 투정을 해. 그리고 불만도 없어. 누가 그래? 엄마 힘 하나도 안 들어. 엄마 하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엄마는 있잖아.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우리 딸도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지영아, 너무 애쓰지 마. 너무 빨리 철들면 엄마가 속상해. 공부도 꼭 잘할 필요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엄마는 뭐든 좋아. 엄마는 지영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 좋아. 정말이야. 저는 그런 엄마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이미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냐고 생각했죠. 이미 철은 들어버렸지만 엄마를 생각해 애교도 떨고 가벼운 투정도 부리면서 저는 사춘기 시기도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물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게 꼭 우수한 성적이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유아교육과에는 들어갈 수 있었고,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니 학교가 서울에 있건 경기도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저를 칭찬해 주시고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시는데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내심 그렇게 좋아하시는 엄마의 모습에 저 역시도 기분이 참 좋았죠. 마음속으로 얼른 돈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처음 사설 유치원에 취직해서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엄마에게 명품 스카프를 사드리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상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싸 보인다. 엄마는 이런 거 싫어. 엄마 이거 들고 나갈 데도 없어. 가서 환불하자. 네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사와. 엄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1000쪼가리가 비싸봤자지. 그냥 아무데나 막 하고 다녀. 그래? 이거 진짜 안 비싸? 그렇다니까.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말고 얼른 목에 둘러봐. 너 진짜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무슨 깍대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냐? 이 사람들 상자값도 가격에 포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엄마는 저의 착한 거짓말에 괜히 상자에 화를 내시며 제가 선물한 스카프를 매일 목에 두르고 다니셨어요. 뭐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명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펄쩍 뛰시긴 했는데 이미 중고가 돼버린 그걸 어쩌겠어요.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그제야 그 스카프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귀하다며 중요한 자리에만 그걸 목에 두르세요. 아무튼 이렇듯 저와 엄마는 세상에 단 둘이기 때문에 특별했고 애틋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평생 엄마와 살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는 되지 않더군요. 제가 유치원에 한 6개월쯤 일을 할 때였어요. 평소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원장님께서 저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도 아닌 원장 선생님의 주선이라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또 부담도 엄청 됐고요. 그래서 고민하며 적당히 거절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엄마는 수상하다고 여기셨어요. 너 무슨 고민 있어? 아까부터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린다. 내가 언제? 괜히 엄마는 생사람 잡아.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뭔데 그래? 좋아하는 남자라도 생겼어? 아니야. 진짜 헛다리 짚는 데는 선수라니까. 그럼 뭔데? 사랑 궁금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저는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는 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원장 선생님 주선으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 누가 너 보고 시집가지 말래?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평생 나랑 살아? 엄마도 좀 혼자서 편하게 살아보자. 늦가기엔 엄마도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는 뭐 평생 너만 키우다 늙어 죽냐? 그러니까 괜히 만나지도 않았는데 끙끙거리지 말고 가서 만나보고 사랑 괜찮으면 연애도 해. 뭐 내친 김에 결혼해도 돼. 엄마는 그렇게 빨리 나를 시집 보내고 싶은가 봐. 완전 서운해. 오바하긴? 너 아직 그 남자 얼굴도 못 봤잖아. 근데 꼭 금방 시집갈 사람처럼 말한다. 혼자 김칫국을 너무 마시는데. 엄마, 이제 엄마랑 말 안 해. 저는 그렇게 엄마랑 이야기하다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주선하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더라고요. 엄마는 김칫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생긴 것도 반듯하게 생겼고 배려심이 많아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태어나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산 저였기에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 마음을 흔들고도 남았어요. 다행히 남편 역시 저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많이 좋아해 주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수록 저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장 선생님한테 살짝 들은 것도 그렇고 남편에게 듣기로 남편의 집은 뭐랄까 쉽지 않은 그런 집이었는데요. 미리 앞서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커온 제가 성에 차지 않으실 것 같아 저는 남편 몰래 그리고 엄마 몰래 쏘가리를 해야 했어요.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저의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들려오는 어떤 대답도 없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한마디로 저 같은 며느리는 당신들에게 가당치도 않으셨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아버님이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이 전업주부셨는데요.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데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요즘 세상에도 여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현모양처가 되어 집안일과 남편의 내조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이 사람 무안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제 식구 될 사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얘, 우리가 뭘 했길래 상처를 줬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안 그래요,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요. 아니, 나는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본론만 말하면 자네 같은 며느리는 볼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돌아갔으면 좋겠네. 아버지, 너 지금 애비가 말을 하는데 끼어드는 거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아버지 며느리 전에 제 안사람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좋다 싫다 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당신은 조용히 있으래도. 네 말은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 허락을 받고 해야죠. 남자들이 말을 하는데 여자는 끼는 거 아니야. 너 말해봐. 나랑 상관없이 이 아가씨랑 결혼할 거니? 네, 할 거예요. 이왕이면 좋게 허락받고 축복도 받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죠. 듣기로 아가씨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해서 키웠다지? 그래, 무슨 일을 하시나? 공무원? 회사원? 도배 일을 하세요. 어머, 여자가 도배를? 세상에, 그 험한 일을 하신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도배 일을 한다는 소리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곧 다시 아버님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꾹 닫으셨는데 이미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이쯤 되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고 별다른 이야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시어머니처럼 입을 꾹 닫아버렸는데요. 남편의 결심과 고집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저희 집 앞까지 쫓아와 저를 설득했고 그 모습을 우연히 저희 엄마가 목격하시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헤어질 사이인데도 엄마에게 남편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 씨랑 만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심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괜찮으면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요, 엄마. 이 사람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어. 아닙니다. 저야 좋죠. 제가 커피를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요? 나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는 초면이지만 아주 잘 맞을 것 같네요. 들어와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집에 들어갔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엄마랑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하도 그 상황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모습을 저희 엄마가 아주 귀신처럼 보셨고 남편과 죽이 잘 맞아 장모님과 김서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보고 더욱 더 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워낙에 두 분의 인상이 완고했기에 남편의 말이 그리 신임이 가진 않았지만 제 안에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 결과 3년이란 시간의 반대를 이기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의외로 아버님은 당신이 마음을 결정한 순간부터는 그리 저에게 적대심을 가지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엄마를 배려하셔서 당신 없이 결혼식 전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 작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듣자 하니 도배 같은 일을 하신다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여자가 그런 험한 일을 한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네, 저 도배합니다. 미장도 하고 천장이나 벽에 관련된 일은 뭐든 합니다.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험한 일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야 달리 할 말은 없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초대할 손님도 많고
결혼식장을 좀 좋은 곳으로 정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저희 쪽 수준은 맞춰주셨으면 하는데요. 수준이요? 뭐 알아서 정하시면 저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손님이 많으시다고 하니 사돈께서 좋은 곳으로 골라보세요. 아니, 무슨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골라보라 하십니까? 그리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제가 뭐 사돈한테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아, 어디서 어떻게 기분이 나쁘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애들 결혼에 있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좀 아끼고 싶어요. 그 돈으로 애들 사는데 보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니, 결혼하는데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있나요? 설마 예단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단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애들 살림에 도움되지 않는 비용은 쓰고 싶지 않아서요. 예물도 그렇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애들 살림살이에 더 보태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형식적인 건 그래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팽팽했던 양쪽 어머니의 기싸움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저희 엄마는 원래부터 돈이 있건 없건 쓸데없는 지출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겠다고 받아들이는 듯 다소 언짢은 얼굴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잠깐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틈에 엄마에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시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좀 헤아려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보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면서 잔뜩 성을 내고 계셨어요. 아니, 사람이 굽힐 줄을 몰라. 원래 딸 시집 보내려면 친정엄마가 고분고분해야 하지 않아? 내가 진작에 도배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지. 아, 나는 고상하고 생활 수준 비슷한 사람하고 사돈 맺고 싶은데 이건 뭐야?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고 말도 무슨 장사꾼처럼 하는 게 정말 이 결혼 모르고 싶다. 전에 네가 말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너무 탐났는데. 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화장실 입구에서 시어머니의 통화를 모두 다 듣게 되었어요. 서로 민망한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먼저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남편과 저희 엄마는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또 뭐가 좋다고 죽이 맞아 깔깔깔 거리는지 제가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솔직히 어렵게 허락을 받은 결혼이라 더 이상 시부모님에게 찍히는 일은 없었음 했던 게 그때 저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일들은 엄마를 설득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렸어요. 물론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봐 저희 엄마 눈치도 엄청 봤어요. 기집애, 시집간다고 아주 시어머니 편만 들어.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잖아. 그리고 괜히 그걸로 나 시집살이 시키면 어떡해. 그때도 엄마가 나서 줄 거야? 그야 당연하지. 아무리 시집을 보냈어도 내 새끼 마음 아픈 꼴을 어떻게 엄마가 봐. 나도 엄마가 그러는 거 못 봐. 그러니까 그냥 기훈 씨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설마 기둥 뿌리 뽑자고 하시겠어? 그 여자 그러고도 남을 것 같던데. 엄마도 말 조심하고. 아무튼 우리 그러기로 하자.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잘 살길 바라지? 아니, 정 그러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던가. 기집애? 알았어. 엄마가 참으면 되잖아. 기둥 뿌리 한번 뽑지 뭐. 저는 엄마의 그런 쿨한 포기에 별 문제 없이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시작해서 당신이 저희 엄마를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듯 저를 볼 때면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고
제가 아무리 며느리지만 그런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니네 엄마는 그렇게 험한 일하면 술도 마시고 같이 일하는 남자들이랑도 서슴없이 지내지? 남편도 없으니 무서운 것도 없으실 거야. 저희 엄마 술 한 모금도 못 드세요. 에이, 정말? 생긴 건 말술이던데? 저기, 아무리 저희 엄마가 바깥 일을 하시지만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 엄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대로 사시는 분 아니세요. 어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네? 가만 보니까 너 니네 엄마 닮았다 얘. 어쩌면 말을 그렇게 거슬리게 하니? 유전인가? 저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엄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함부로 하셨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알았어 발끈하지 마. 넌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다혈질이니?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네 눈치를 봐야겠어? 라는 식으로 되려 자기가 먼저 화를 내더라고요.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심 저는 시어머니가 저러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했어요. 물론 적당히 선을 넘지 않았을 때까지요.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사셨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선 당신의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근 40년을 사셨죠. 아들 역시 엄마인 당신 말을 듣지 않으니 가장 만만한 저한테 나름 갑질을 하시며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선을 넘지 않으면 몰라도 이렇게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 제가 참을 수는 없고 제가 몇 번 발끈하자 시어머니는 본능대로 제 눈치도 살짝 보시게 되셨죠. 그런 당신을 발견하면 또 그게 자존심이 상하셔서 저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면서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저에게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며 호출하셨어요. 당신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살림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진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시작은 시댁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20년 된 40평대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그 아파트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였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었죠. 위층의 보일러 고장으로 거실 천장에서 워터파크 마냥 물이 줄줄 흘렀고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위층에서는 당연히 당신 집의 문제이니 보일러를 고치고 또 시부모님 집 천장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니, 천장은 집 전체에 이어지는 건데 물이 샘 부위만 해준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천장 전부를 해드릴 수는 없죠. 피해보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집 때문이니까 해드린다고요. 말이 안 통하네 정말. 그러지 말고 해줄 거면 전부 다 해줘요.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양심이 없네. 그깟 도배 얼마나 한다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는 도배라는 말을 당신 입으로 뱉으시면서 저희 엄마 생각이 나셨대요. 그리고 위층 부부가 피해본 부분만 해주겠다고 완강하게 굴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마치 이해하고 봐준다는 식으로 거실 부분 도배만 현금으로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전에 우리 집 천장 얘기했지? 네, 그거 해결 잘 되셨어요? 기훈 씨가 은근 신경 많이 쓰던데. 신경만 쓰면 뭐하니?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시아버지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니? 아유, 머리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한테 우리 집 도배 좀 해달라고 말이나 좀 해봐. 도배요? 위층에서 해준다고 안 해요? 싹퉁머리 없는 게 물이 생 곳만 해준대.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말 좀 잘해서 이참에 우리 집 도배 좀 싹 다 해달라고 부탁 좀 해봐. 싹 다요? 너 왜 자꾸 사람 같은 말 시키니? 비용은요? 야, 가족끼리 그렇게 돈 해야겠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사돈 집 돈까지 받아야 해. 어머님 말씀대로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공짜로 해달라세요. 뭐? 너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래서 없는 집에는 안 되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딸도 좀스럽다니까. 됐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 직접 말아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사람이 공짜로 부탁을 하면서 뭐 일이 당당하죠? 그리고 매사 우리 집은 없는 집이라고 무시하고 당신은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과시하더니 왜 있는 집에서 없는 집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황당하다 못해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치기 전에 얼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 집 누수 문제와 조금 전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니네 시어머니 진짜 어이없다. 그깟 도배 내가 공짜로 해줄 수는 있는데 니네 시어머니 심보에 놀아날 수는 없지. 내가 이번 기회에 네 시어머니 기 한번 제대로 꺾어야겠다. 너 김서방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모른 척해.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부탁을 해도 거절하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도리어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모른 척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집 도배를 해주신다고 약속했다며 도배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네가 딸인데 그날은 네가 와서 엄마를 도와야 하지 않겠니? 자기 집 일을 해주러 저희 엄마가 오시는 건데 이럴 땐 또 딸인 제가 엄마를 도와야 한다니. 아무리 어른이고 제 시어머니지만 사람이 참 밉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시킨 대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대망의 그날이 되었는데요. 엄마는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을 전부 시댁에 집합시키셨어요. 그리고 체구는 가장 작지만 누가 봐도 저희 엄마가 대장처럼 여기저기 지시를 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기다란 받침대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거뜬히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거라 신기하기만 했어요. 멋지기도 했고요. 어이, 명호야, 거기 끝에서 무늬를 맞추면 안 돼. 가장자리부터 무늬를 맞춰야지. 그 벽지는 수입이라 신경 써야 해. 그래, 그렇지. 알려주면 잘하면서 왜 그래?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겠어? 에이, 저 이래봬도 사장님 밑에서 독립해서 이제 저도 사장입니다. 그래, 너 지난달에 좀 벌었다며? 소문 자자하더라. 그러다 금방 건물주 되겠어. 사장님 쫓아가려면 멀었죠. 저도 사장님처럼 돈방석에 한번 앉아볼랍니다. 야, 그건 뭐 쉽냐?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요. 여기 업계에서 누가 사장님을 따라가요. 도배기의 신이시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사장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여기 너 말고도 그럴 사람 많거든? 안 그러냐?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1등으로 올 겁니다. 저는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넋이 빠져서 보던 시어머니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서 계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먼저 다가오셨어요. 사돈, 이제 얼추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 정도 평수는 저 혼자 와서 해도 되는데 제가 사돈집에 도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 밑에서 일했던 녀석들이 죄다 몰려왔네요. 많이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세요. 대신 일은 아주 빨리 끝날 겁니다. 아, 예, 딱 봐도 깨끗하고 좋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려면 벽지값도 그렇고 수백은 주셔야 하는데 제가 가족이니까 화끈하게 돈 안 받을게요. 대신 우리 딸한테 잘해주세요, 사돈. 사실 저는 이 돈 안 받아도 이번 달에 많이 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버셨길래? 이건 원래 비밀인데 사돈지간이니까 편하게 말을 한다면 순수익만 이번 달에 1억이 넘어요. 어머나 세상에, 1억이요? 그것도 한 달에? 네, 저는 뭐 종종 이렇게 벌어요, 사돈. 그러지 마시고 운동 삼아서 저한테 도배 배우지 않으실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남들은 돈 주고 운동하는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돈까지 버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돈만 좋다고 하시면 제가 노하우 다 알려드릴게요. 노년에 이만한 쏠쏠함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말에 홀랑 넘어가셔서 요즘 도배를 배우러 다니세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박는지 모른다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밖으로 돈이 노발대발하셨지만 돈맛을 제대로 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셨고 그야말로 예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집 가정부예요? 나도 이제 밖에 나가면 돈 벌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남자만 집에서 대접받으라는 법 있어요? 안 그러니 아가야? 네, 뭐 그렇죠. 요즘 세상은 아버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이해고 나발이고 그동안 대접받고 살았으면 된 거야. 이제 당신도 집안일 좀 하고 그래요. 보니까 기훈이는 아주 잘하더만.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요즘 아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1살 터울이라 요즘은 사돈지간이지만 아주 중마고우가 따로 없어요. 대신 일부 시댁 집안일이 제 몫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이 행복해서 그런지 힘든 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가끔 주시는 용돈 때문일까요? 이런 거야말로 상부상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까지고 이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일, 신나는 일, 가득한 인생길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